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36강 시간으로서 373번부터 382번까지 함께 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7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73번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 유사지역이니까 대상 부동산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대상 부동산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수급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는 전면 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이 토지가 있고 도로가 있다면 앞부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뒤는 주거지역이라면 이건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네 번째, 가격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아니죠. 감정평가서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바로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틀렸네요. 5.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이랍니다. 비교했고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틀렸죠. 다 X가 하나만 오고 가장 옳은 것을 구하니까 37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번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감정평가 3방식은 가격의 3연성인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에 착안하여 성립하였다. 맞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 각각의 방식에 대해 가격과 임료를 구하면 6방법이 도출된다. 그렇죠. 한 방법당 가격 임료니까 3 곱하기 2 해서 6방법이 도출되는 겁니다. 맞고요. 세 번째, 가격의 3면성이란 하나의 가격을 세 면으로 보는 것으로서 시장성 가격, 비용성 가격, 수익성 가격이 모두 같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번째,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 방식에는 수요와 공급, 즉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다. 맞습니다. 이게 교차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5번, 비용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에는 비용성에 근거한 비용이 들어간 원가입니다. 원가 방식이 되는 거고,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습니다. 자, 수익 방식은 수익하는 수익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37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방식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원가라는 건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토지, 밑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는 부중성도 있고 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원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수익 같은 이익을 낳는 수익성 갖고는 따져볼 수 있지만, 아니면 매매사례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 등에 의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원가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1번,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쉽다는 얘기예요. 쉬울 이자, 쓸 용자. 쉽지가 않죠. 이게 틀렸네요. 1번이 틀렸어요. 먼 것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도 보면 공익에 쓰이는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다. 맞고요. 고액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다. 그렇죠. 원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감정평가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죠. 왜? 원가대로 하니까.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격의 편차가 적다. 그렇죠. 감정평가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적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러니까 375번은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번입니다. 다음은 비교 방식이 단점에 대해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그럼 비교 방식의 장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1번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죠. 거래 사례가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호황기나 불황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그렇죠. 가격 비교가 어렵죠. 호황기에는 금매물이 안 나오고 그냥 가격이 엄청 뛰니까 문제고, 불황기에는 가격이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 등 보정률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 시점 수정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달이나 뭐 한두 달 이내의 물건이라면 보정률 구하기가 쉽지만 1년, 2년 전 이렇게 기간이 길수록 보정률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맞고요. 자,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지식 경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맞죠? 이게 가운데 점이어야 되죠. 오타가 났네요. 5번 부동산 전반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아니죠. 비교 방식은 부동산 전반에 다 용이합니다. 토지도 비교할 수 있고 건물도 비교할 수 있고, 이건 용이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용이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장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아닙니다. 그게 틀렸네요. 다 5고 하나 X.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37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7번. 다음은 수익 방식의 장점에 대한 섭니다. 거리가 먼 것은 수익 방식이니까 얼마나 수익이 났냐고 수익 갖고 환원율 적용해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거리가 먼 것은 1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며 정확성이 높다. 맞고요.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개입도가 낮다. 수익력 부동산의 평가에 유용하다. 그렇죠. 수익이 있으면 평가하기가 편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투기 형상이 강한 곳에서는 불리하죠. 왜? 수익이 들쭉날쭉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고 투기 현상이 약한 곳에서는 수익이 일정하니까 유리하지만 이런 곳은 불리합니다. 근데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수익하는 법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렇죠. 수익하는 법, 가격을 구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지만 수익 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것은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37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번. 다음은 원가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번 원가 방식에는 가격을 구하는 복소식 평가법, 즉 원가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복송식 평가법, 즉 원가법을 말합니다. 가격 시점에서 평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 즉 감가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상 물건이 가지는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재조달 원가란, 다시 조달하는 원가를 말해요. 평가 대상물을 가격 시점에서 다시 만든 때, 이렇게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복조 원가하고 대치 원가가 있습니다. 이 대치 원가를 대체 원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맞고요. 네 번째, 복조 원가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원가. 재생산 비용 또는 재생산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 또는 재생산 원가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 땐 어떤 거에 활용 가치가 크냐면 주로 신형 건물들입니다. 신형 건물. 신형 건물이니까 새로 만들면 그 복조 원가가 그대로 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형 건물 비용 산정 시에 사용을 합니다. 사용한다. 그런데 구형 건물이라니까 구형 건물 같은 거는 효용을 따진다. 그 건물의 효용성을 따라서 대체 원가로 하고, 신형 건물은 주로 복조 원가로 합니다. 그게 틀렸죠. 자, 5번.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요인 발생 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빼서 가격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37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재조달 원가, 거리가 먼 것은, 자, 거리가 먼 것을 구하는 겁니다. 1번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한 복선 가격에는, 자, 토지 가치가 포함된다. 주로 재조달 원가는 건물하고 관련있습니다.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토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가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틀렸죠. 두 번째,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자가 건설이든 자신이 직접 건설하든 도급 건설이든, 즉 하청을 줬든 도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재조달 원가는 복선 가격의 상한선이 되므로 복선 가격이 재조달 원가보다 클 수는 없다. 그렇죠. 복선 가격이 재조달 원가보다는 클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번째, 재조달 원가는 고가 부동산보다 대체재가 많은 저가 부동산의 경우에 정확도가 높고 오차가 적다. 그렇죠. 대체할 수가 있을수록 그 자료 선정하거나 그 재조달 원가, 재료비 구하는데 정확하게 가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다섯 번째, 매립지나 간척지 등의 재조달 원가, 매립지, 간척지 등의 원점, 소지, 원래 매립할 때 그 갯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지 취득 원가에다가, 다 빼고요. 오타 났습니다. 취득 원가에다 토지의 표준적인 건설 비용,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 즉 더해서 구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리고 거리가 먼 곳을 구하니까 37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감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감가 요인에는 물리적 요인, 기능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률적 요인 등이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즉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진다든가 벽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겁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와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파손, 재해 등으로 인한 우발적 손상, 이런 거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기능적 감가 요인에는 기능적으로 감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건물과 부지의 부족함,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설비가 구식화 또는 부족하다든가 이용 효율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감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이 쇠퇴하거나 대상 부동산이 환경에 대한 부족화, 시장성의 감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 감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 감가, 그렇죠. 건물 내부 자체의 감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예요. 모두 치유 가능한 감가이다. 아니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로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외부가 어떻게 재개발되지 않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거고,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일부는 치유 가능하고 또 일부는 치유 불가능합니다. 자, 완전히 건물 자체가 철거를 정도로 이렇게 금이가 있을 때는 치유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마모가 돼서 보수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치유 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할 수도 있고 치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380번 다 오고 하나만 X, 그리고 문제는 거리가 먼 것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381번,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선정하는 개념이다. 이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죠.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하고 그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이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우리가 아는 그 복송식 평가법 또는 그 원가법에 의해서는 감가 수정을 할 때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에 대해서 비용 배분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매년 일정액씩 감가상각을 하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
관찰 감가법은, 자, 감가하는 거를 관찰해서 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함으로 주관적이죠, 이거는. 예, 주관적입니다. 자, 틀렸고요. 세 번째,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축 방법이나 관리,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맞죠?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유지를 잘하는 애들아 좀 더 잘 보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정률법 일정 비율에 의해서 감가하는 거예요.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은 일정하지가 않죠. 저는 체감하죠. 그러나 정액법에 의한 게 일정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서로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5번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에서의 혜택, 그렇죠. 인근 지역이 경제적으로 쇠퇴하면 경제적 감가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설계의 불량, 설계의 부족은 이건 기능적 감가에 들어가요.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니까 381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8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은 것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는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거꾸로 설명이 된 겁니다. 자, 틀렸고요. 디귿, 정률법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가를 수정하는 겁니다. 깎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비율로. 매년 첫 해는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지죠. 매년 감가액의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체감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미을. 감가 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음.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아니다. 감가 수정할 때의 내용 연수는 이거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감정 평가할 때 그 감가 수정하는 기준은 바로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렸네요. 결국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자, 기역, 디귿, 리을. 맞는 걸 찾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을 찾으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 5번에 있군요. 답은 38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교는 실전 문제풀이 36강 시간이었고 373번부터 382번까지 함께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